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입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소파 개정 국민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아베 망언 등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인데 시민단체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 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지금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자의 그 미군 범죄가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먼 사령관도 특별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 소파의 운영상의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그 미군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병 인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그 진전된 방향으로 소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후에 국민연대 분들이 외교부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파 팀장님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잠깐 동안 충분한 대화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소파의 주요 현안은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책임 문제인데요.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법 주권도 없고 환경 주권도 없고 지금 전시도 아닌데 평시에도 이런데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뭐 환경에 대해서는 주권이 없다, 이런 그 규정은 저희는 뭐 공감하는 바는 아닙니다. 현재 미군들이 그 사용 후 저희한테 이제 반환하는 기질에 있어서 환경 처리 문제가 계속 한미 간의 현안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 측과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소파에 있어서도 소파는 여러 나라하고 지금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상의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국민들이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나 또 나토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정말 불평등한 게 확실합니다. 일본보다는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또 진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소파를 의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식 의제로는 올라가지 않았죠. 예, 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소파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의제로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북미 국장하고 주한미군의 그 상대하고 계속해서 이 운영 문제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지난 3월에 제가 코이카 현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지난번 질의 때 그 이사장님한테 2가지는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그 현장의 봉사단들과 대화 속에서 느낀 점,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최고의 고민은 돌아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제일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코이카에서는 해외에 갔다 온 것을 그러니까 가산점으로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 가산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먼 곳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그분들에게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가산점을 인정해 주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이 봉사를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보다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외교부가 노력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알겠습니다.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제 문제의 아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번에는 1차 집권했던 2006년 7월 달에는 아름다운 나라에라는 책을 썼고요. 또 이번에는 올해 1월 달에 새로운 나라에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 문제의 아베에 대한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해 보건데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일본 현지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학자들도 번역도 안 했지만 그 우리 외교부 직원들도 좀 보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본 우경화를 담은 이 아베 총리 책에 일본 총리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를 분석해서 우리가 대일 외교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저서에 관한 것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베 총리의 그런 그 역사관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관이라든지 또는 그 좀 지나칠 정도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가라든지 또는 그런 지인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총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도 뉴스에 외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네. 누구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뼛속까지 우쪽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전문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러시아 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 외교가 중요하죠. 예. 예, 이런 아베도요, 4월 29일 이렇게 자기가 망언을 해놓고 온 주변 국가를 난리를 쳐놓고서는 러시아로 호련히 떠났습니다. 러시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중국 외교도 중요하고 미국 외교도 중요한데 러시아 외교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 외교를 홀대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면 뭐 우리 국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이 가스나 대기승관 철도 등 사업 등을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여기까지. 저희들의 그 러시아와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한러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러시아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기여하다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유라시아 협력이라는 그 비전을 내걸고 저희가 러시아와 앞으로 그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러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앞으로 이 방면에 과거보다 훨씬 노력과 또한 그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에도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 대통령께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윤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